안녕하세요. 매연 인투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제가 원래는 코로나 사태만 아니었어도 꾸준히 영상을 업로드할 계획이었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위험하다 느끼고 제가 2월 말이죠. 2월 말부터 제가 거래를 안 했습니다. 이때부터.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반등이 이렇게 나올지도 몰랐어요. 저는 한 이 정도, 1900 정도 반등, 여기 이쯤에서 반등하고 다시 빠질 줄 알았는데 뚫고 올라왔죠. 그럼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영상을 틀었냐? 이제 썸네일이나 제목에서 보셨겠지만 시장의 폭락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어제 글을 썼는데요. 제 블로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폭락, 봉이 길어지면 긴장하라.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제가 오늘 글 보시면 제가 이거 어제 쓴 거거든요. 18시간 전이죠. 어제 제가 쓴 글이고 지금 위험 신호가 항상 경고를 드리고 있고 제가 지금 다우지수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 신호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이제 오늘 시장의 폭락을 예측을 했습니다. 저는 뭐 자랑이 아니라 예측을 하고 제가 오늘 인버스에 베팅을 했는데 뭐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폭락을 어떻게 예측할 것이냐면 너무나 쉬워요. 사실은 너무나 쉬면서도 너무나 어렵죠. 자, 제가 간단히 지금 짧은 영상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우 지수가 이렇게 코스피가 폭락하는 걸 보시면 상승과 폭락에 대해서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오늘 제일 심플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이 블로그에 쓴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봉이 길어지면 긴장하라 라고 했죠. 봉이 길어지면 긴장하라. 자, 한번 보실게요. 이게 지금 다우존스거든요. 다우 지수인데 자, 보시겠습니다. 자, 상승 때와 그죠? 이게 하락 구간과 이런 하락 구간 그리고 다시 볼게요. 마우스로 해야겠네. 자, 이 하락 구간에 보세요. 하락 구간에 봉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길죠. 그죠? 하락 기간에 이게 지금 제일 최신이죠. 자, 봉이 엄청나게 길죠. 여기 봉이 엄청나게 길죠. 그렇죠? 상승은 어때요? 잔잔바리, 말 그대로 잔잔바리입니다. 그죠? 이런 짧은 구간에서도 하락은 봉이 길어요. 그죠? 엄청나게 크죠. 이 잔잔바리에 비해서는. 여기도 하락봉이 길죠. 그쵸? 여기도 하락봉이 깁니다. 엄청 길어요. 자, 그쵸? 보이시죠? 하락봉이 엄청나게 길어요. 상승 중에는 잔잔바리입니다. 굉장히 쉬운 결론을 낼 수 있죠. 여러분이 이렇게 상승 중에 있어요. 이렇게 상승 중에 있는데 갑자기 긴봉이 나왔다. 그럼 당연히 긴장하셔야 돼요. 저 긴봉은 페이크일 확률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수에서는 페이크가 아닙니다. 대부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시황도 중요하겠죠. 물론 시황. 뭐 미중 간의 분쟁이 있었다든지, 그죠? 혹은 코로나 이슈가 있었다든지 여기는 당연히 코로나 이슈고, 그죠? 지금도 이거 사실은 코로나 이슈가 있고요. 전혀 경기가 좋아지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을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도 시장에 미국이든 저희 한국이든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죠?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게 갈 곳이 없어진 게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기관들입니다. 기관도 여기서 아무리 뭐 본인들이 한다고 하지만 분명히 손실을 보는 기관들이 많았을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여기서 수익 많이 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갈 곳 없는 돈으로 일단 끌어올리면서 개미들을 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꼬였을 때 특히 이 부분 이런 데보다는 이런 데 많이 꼬이죠. 개미들은. 왜냐하면 여기서는 긴가민가 하거든요.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계속 올라. 시장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막 오르기 시작하면 이제 늦은데 막차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막 신용이 나오고
대출을 받아 주식을 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는 정말 위험한 지경입니다. 왜냐? 기관들이 거기서 계속 사면 결국 개미들 좋은 일밖에 안 돼요. 개미들이 이미 샀는데 주식을 계속 올려주잖아요, 기관이. 그럼 어떻게 되죠? 개미들은 수익을 내고 팔든지, 그쵸? 그 매물이 나오게 되죠. 그럼 또 그 매물을 누가 받아야 돼요? 기관이 받아야 됩니다. 물론 다른 개미가 받을 수도 있지만요. 어쨌든 기관이 받는 게 있기 때문에 개미들이 많아지고 신용이 늘어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관들은 이제 물량을 던질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때 다우지수 미국 시장에 대한 뉴스도 사실은 그 동학개미 이야기 나왔을 때 잠시 봤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미국 동학개미에 대한 것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미국판 동학개미 운동, 미 증시 끌어올리는 힘은? 했더니, 자, 스포츠투벅에서 증시로 판을 옮겼다. 그쵸? 그럼 이거 뭐예요? 개미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쪽으로. 그러면 이 도박꾼들에게 돈을 벌게 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미국 그 기관들이. 그러면 이때 던져야 되는 거죠. 동학개미가 더 크게 웃었다. 이런 기사가 난 건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때 팔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더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언제 해야 되냐? 만약에 이런 봉들이 나왔을 때, 그죠? 그러면 한 번에 안 빠지고 반등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럼 이럴 때 다 반드시 탈출해야 돼요. 반드시 손절해야 됩니다. 손절을 들어가야 돼요. 몰라요. 또 오늘 밤에는 다우지수 많이 빠질 거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 뭐 화요일 내일 당장 뭐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여기서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같죠. 딱 봐도 그쵸? 이렇게 하향이 나왔는데 그러면 언제냐? 저는 이날 지난주 금요일 날 다 손절했습니다. 장기 투자 빼고요. 장기 투자는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장기 투자는 저는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를 매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안 사고 계속 꾸준히 사거든요.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굳이 손절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이 돌아오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종목들은 근데 물론 종목을 잘 골라야 됩니다.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그것은 번외로 하고 그 외에 스윙이라든지 단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죠. 이렇게 안정된 상황에서 만약에 저는 이때 거래를 안 했습니다. 이때도 이쯤부터 좀 거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21선 돌파를 하고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갔을 때 이때부터 좀 거래를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아마 수익이 더 크지 않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만약에 손절 못한 종목들이 있죠? 그러면 이때 수익을 다 까먹고도 더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개미들은 여기서 사서 수익을 좀 내다 보면 와 돈이 되네 하고 여기서 더 큰 돈을 태웁니다. 그럼 그 큰 돈들이 손실이 나는 거죠. 그러면 손해가 더 커지고 그거 손절할 수 있냐? 손절 못하죠. 개미들은 손절 못합니다. 그러면 더 큰 손실을 내고 여기서 본데 엄청난 것 같지만 손실이 더 커지는 거죠. 저도 사실은 지금 얼마까지 빠질지는 저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뭐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뭐 1900? 이 정도? 뭐 더 안 좋으면 1700? 가능한 얘기예요. 그 1700까지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급락이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림이다. 그렇죠? 지금 다우지수도 코스피 코스닥 보셨고요. 코스닥을 한번 볼까요? 와우, 어마어마하네요. 이거를 바로 복구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자, 해외 다우지수 한번 더 볼게요. 그쵸? 이거 오늘 반드시 빠지는 게 오늘 반등이 장 마지막에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주가 선물을 한번 보면 자 다우존스 선물입니다. 마이너스 3.6%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오늘 큰 하락이 예정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아래 꼬리를 얼마나 다느냐의 문제는 있지만 하락은 기정사실화입니다. 지금 여기서 뭐 갑자기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면 또 모르겠어요. 오늘 밤에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면 반등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상 코로나 치료제가 나와도 단기 반등으로 하고 결국은 기관들이나 어떤 돈 있는 자들은 던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게 언제까지 빠질 것이냐 그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때 예전에 블로그 글을 썼는데 블로그 글을 쓴 걸 제가 쓴 걸 한번 보시면 자 시황을 한번 보실게요. 뭐야 이거 폭등 자 저점
어디까지? 저는 2008년 폭락까지도 예상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거의 반토막이죠. 그래서 시장이 한 이쯤 왔을 때 제가 전부 제 아는 지인들이나 뭐 저랑 같이 주식 제가 가르쳐 드리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신호를 계속 줬어요. 그렇지만 반토막은 아니죠. 거의 반토막이지만 뭐 반토막까지는 아니잖아요. 15,000까지 찍었어요. 제가 15,000까지도 열어둬라라고 했지만 15,000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단기 반등을 제가 얘기는 했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15,000을 찍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지만 웬걸 그냥 뚫고 올라왔죠. 근데 지금 이 신호는 사실 더 위험한 신호가 맞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신호고요. 이게 뭐 18,000, 19,000 이렇게까지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건 제가 알 수가 없네요. 그건 너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좀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와 있다. 그 정도만 이제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참 어렵죠. 그 손절을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는 이제 본인이 판단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아직 하락 초기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 하락 초기라는 것은 이 시장 하락 초기가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지금 수익이 난 상태라든지 혹은 손실이 얼마 나지 않은 상황이면 빠르게 손절하시는 게 맞습니다. 주가 상승하더라도요. 괜찮아요. 그거 나중에 얼마든지 수익 낼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하락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큰일이 뭐 마이너스 10% 20% 가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미 마이너스 20, 30% 갔다. 그러면 물을 탄다든지 방법을 좀 고려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하락이 얼마 되지 않는 상황이면 바로 손절을 하시는 게 제일 맞습니다. 수익이라도 손절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 뒤에 수익 났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큰 하락을 막자는 거지 수익을 못 내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장기 투자 매집 종목 빼고는 다 손절했습니다. 뭐 근데 그동안 수익 난게 있었기 때문에 그냥 뭐 저는 이 정도 만족하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거든요. 코로나 사태는 정상적인 상황일 리가 없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손실만 안 나면 되는 거예요. 남이 수익 났다 삼성전자로 몇 배 났다 키 듣지 마세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손실이 얼마 나지 않으신 분들은 빠르게 손절을 하시는 게 맞고요. 내일 당장 반등하더라도 그거는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런 대응을 해야 결국은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시장 폭락을 미리 아는 방법은 사실상 없고요. 근데 이런 쯤에 이런 고점에서 뭐 사실 뭐 예측은 가능하죠. 이제 좀 다 왔다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제가 여기도 다 왔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날 장대양 이날 봉이 안 들어서 제가 글 썼습니다. 야 상승으로 갑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봉이 생기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상승 하락 예측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 지금 사실상 여기 이까지만 봤을 때는 이거 추가 하락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자, 다시 볼게요. 자 여기죠. 한 이쯤 왔을 때, 자 이쯤 왔을 때는 저는 이제 이미 반등이 너무 많이 나왔다 이런 봉에서 그죠? 이거는 하락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 봉이 나온 거죠. 이 봉. 상승 전환을 한다고 제가 제 블로그에 썼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더니 여기까지 오른 거죠. 그러니 여기 이런 봉에서는 예측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조심할 수는 있죠. 여기서는 좀 자제하자. 신호들, 뭐 외인 기관들의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제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확실하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런 다우지수에 이런 봉은 대놓고 주는 거예요. 나 지금 이제 끝났다 시장. 네.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끝났다는 얘기는 아니고 단기적으로는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은 시작됐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결론은 뭐냐? 일단 저항 지지를 다 아셔야겠죠. 저항 지지를 아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봉 길을 보라. 상승에는 이렇게 잔잔바위로 꾸준히 상승을 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럴 때는 뭐 종목들이 이 지수가 낮게 가도 어떤 종목은 급등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장이 좋을 때는 돌아가면서 급등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급락에는 다 같이 빠지죠. 이런 자리. 이건 딱 봐도 그냥 급락이잖아요. 여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 네. 굳이 위험하게 거래할 필요 없어요. 언제? 이럴 때. 전환했네.
여기서 빠지면 손절해야죠. 그럴 때는 여기서 이건 상승 전환할 것 같다라고 봤는데 빠지면 손절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봉이 길어졌을 때는 긴장하시라. 여기 이럴 때 제가 다 빼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어디까지 빠질지 저도 몰라요. 누가 압니까 그걸? Who knows that?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께서 일단은 관망하고 딱 신호가 옵니다. 제가 이때 반등이 온다는 신호, 단기 반등에 대한 신호를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다만 더 반등 왔다가 빠지거나 이 정도 왔다가 빠진다고 예상해서 그렇지 단기 바닥을 왔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 정도는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대 음봉들이 출현하면 긴 봉들이 여기서 만약에 빨간 장대 양봉이 나와도 여전히 위험한 구간입니다.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들은 여기 보세요. 여기 장대 양봉 나왔죠? 장대 양봉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뺐잖아요. 그죠? 여기도 그죠? 엄청나게 반등했죠? 반등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아직은 위험한 구간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봉이 작아질 때 이때가 지수에서는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 자, 그렇죠? 계속 한번 돌려보세요. 이렇게. 하락 구간에서는 이렇게 보죠. 엄청나게 봉이 커지죠. 잔잔발이잖아요. 봉이 잔잔발인데 커지잖아요. 봉이 이렇게 이런 구간들. 이거는 뭐 거의 하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베팅을. 자, 그렇죠? 봉이 커지죠. 이거 상승 보세요. 봉이 짤막짤막 하잖아요. 뭐 긴 봉도 가끔 있지만 짤막짤막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갑자기 쑥쑥 빠지잖아요. 봉이 음봉이 쑥쑥 빠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하락 전환이다.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런 봉으로만 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공부를 더 많이 해야겠죠.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폭락에서는 봉이 길어지면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짧게 이제 영상 만들다 보니까 이제 설명이 뭐 이렇게 좀 어수선하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장 전반을 훑어야 되고 봉이 길어졌을 때는 긴장하라. 음봉, 상승보다는 음봉, 그죠? 이런 상승봉 말고요. 이런 상승봉 말고 음봉이 길어지면 긴장하시라. 갭이 커져도 긴장하시라. 이걸 뭐 이겨보겠다 하시면 안 돼요. 빨리 선전하셔야 돼요. 빠르게. 아니면 진짜 길게 가져가든지. 그러니까 장기 이런 것들을 단기 이런 것들을 잘 포트폴리오를 잘 짜셔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뭐 지금 보시면 인버스를 샀죠. 인버스를 산 상황이고 인버스가 뭐 얼마나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인버스에 베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답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